비트코인의 대세 상승인가 죽음의 소용돌이인가 결정지어지는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의 항복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지수는 65로 상승, 코인 탐욕공포지수는 73으로 하락. 1. 중국 부동산 부양 진지해졌지만 규모 방식은 한계. 중국의 중앙은행은 전국적으로 생애 첫 주택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상업용 개인 주택대출 이율 정책 하한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미매각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게를 위한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이에 따라 중국 및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요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강세로 마감하는 등 시장은 환호했다고 전하였습니다. 다만 노무라 증권에 따르면 중국 내 미완성 주택은 2천만에서 3천만 채에 달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 자금은 최소 약 560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중국인민은행은 국유기업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공급 규모를 약 56조 원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대책은 규모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데다 자금 조달 방안에서도 명확한 얘기가 없어 한계가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무디스 리서치의 수석 신흥시장 스트래티지스트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 약 936조 원이 필요하다며 관건은 얼마를 얼마나 빨리 투입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2. 탄소 감축 없인 반도체 못 팔 판인데 손 놓은 국회.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의 빅테크 MS는 주요 공급업체들에게 2030년까지 넷제로 탄소 순배출량 0을 달성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라 전하였습니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때 공급망에서 퇴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는데, ASML도 2040년까지 고객업체를 포함한 모든 생산 유통 과정에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히며 넷제로를 달성하지 못한 고객사에 대해 ASML이 어떤 불이익을 줄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납품 후순위로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중에, 애플도 10년 내로 제품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탄소 감축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2025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선언하는 아리백에 합류하며, 미국과 중국, 유럽 사업장에서는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는데,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이 전 세계 평균 30.3%보다 적은 9%인 상황이라 끌어다 쓸 재생에너지가 없다 보니 국내에선 두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약 20%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인데, 22년 전체 발전량 62만 6,448GWh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만 406GWh로 8.1%에 불과해 2022년 삼성전자가 2만 1,731GWh, SK하이닉스는 1만 41GWh의 전력을 국내에서 쓰는 상황에서 100% 재생에너지가 되려면 국내 발전 재생에너지 비중 중 63% 이상을 두 업체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100%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만과 일본에 뒤처졌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10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세금 공제 제도는 빠져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이 전 세계 4%만 존재한다는 재생에너지가 더 비싼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바꿀 수 있을지, 미국에서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해 30%의 세액 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현실적인 정부의 미래 설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 유승훈 학장은 개통 연결 문제로 건설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놀고 있는 발전소들도 적지 않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3. 정부, 해외 직구 규제 시작 KC마크가 없으면 전면 금지.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인증이 없는 해외 상품의 직접 구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규제 대상에 올린 대상은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인데, 국가통합인증 KC마크가 없으면 직구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하루 평균 46만 건의 통관이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 의약품 등 금지된 직구도 통관되는 게 현실인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냐고 말이 많다고 전하였습니다. 어린이 제품의 안전 문제를 양의 머리로 걸었지만 실제 직구 통계에선 4.4%밖에 되지 않아 비중이 더 높은 가전 전자제품 등의 직구 금지는 유통업체의 마진율만 높여주는 정책이지 않냐라고 말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4. 이물질 넣은 필라이트, 식약처 술주입기 세척 미입 등 적발.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 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전하였습니다. 2달에 걸쳐 4회 정도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으로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지며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하였습니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등이 아닌 비병원 성균으로 단순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라고 전하며 124만 캔을 회수할 계획으로 수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 전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참이슬 소주에서 경유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된 것도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의 재질 차이로 완전한 병 밀봉이 어렵다며 유통 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식약처는 전하였는데, 국내 술업계도 몇 기업이 독과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 조금 더 발전을 원하는 소리가 많다고 전하였습니다. 5.
눈동자만 굴려 조작, 더 편리해지는 스마트폰. 애플은 차를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을 볼 때 멀미를 줄여주는 신기능 모션 큐를 공개하였습니다. 보통 멀미는 몸이 나아가는 방향과 뇌가 인지하는 방향이 다를 때 발생하는 것으로, 모션 큐 모드는 아이폰 화면 가장자리에 점 여러 개를 찍어 차량의 이동 방향에 맞춰 점이 따라 움직인다고 전하였습니다. 또 애플은 아이폰 전면 카메라로 안구의 움직임을 추적해 눈길만으로 스마트폰 조작을 할 수 있는 모드도 공개하며 오직 자신의 눈만으로 클릭, 스크롤 내리기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잇따른 신기능 추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AI 세계화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6. 푸틴, 하르키우 점령 계획 없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논의. 중국을 방문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 하르키우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림픽 휴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하였는데, 중국이 유럽 방문 시 프랑스 등 유럽과 진행한 담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로 보이며 새로운 국가 간의 관계 형성이 시작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주관적 칼럼. 7. 빅쇼트 마이클 버리, 현물금 PHYS ETF 샀다. 1억 달러 약 1350억 이상을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분기마다 포트폴리오를 공개해야 합니다. 24년 3월 31일 기준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번 매수 비중 1위는 현물로 금을 산다는 PHYS ETF 매수로 나왔습니다. 2위로는 미국의 건강보험 시그나 헬스케어인데, 버핏도 몰래 모은 주식이 손해보험사 처부였던 것처럼 한국은 몰라도 부유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계속 유입되는 인구 구조를 볼 때면 미국의 보험사는 좋은 투자처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세계 2위 에너지 회사 BP로 1위인 금과 같이 현재 고평가인 자산들이 충격으로 무너진다면 대비할 자산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AI 등 전기 에너지 공급 부족을 전망한 투자처로도 보이기에 에너지 흐름은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퍼스트 솔라라로 태양광 회사에 중국 등 일반 실리콘 모듈과 다른 모듈로 만드는 장점이 있으며 테슬라와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 활용 태양광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다 보니 이 또한 전기 공급 부족을 생각한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중국의 구글이라는 바이두였는데, 최근 중국 증시 반전과 그동안 세계 시황으로 저렴해진 중국 빅테크 기업의 선투자로 보여집니다. 가장 많이 매도한 것은 데이터 센터 1위 오라클과 약국체인 CVS, 구글과 아마존 등이며, 어제 얘기 드린 전기 유틸리티 내용처럼 이런 비중 내용들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시며 에너지 관련 흐름은 꼭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비트코인의 대세 상승인가 죽음의 소용돌이인가 결정지어지는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의 항복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